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전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다뇨? 술 한 잔 사주시겠어요? 여기 시인인 하비는 비 오는 날 우연히 이미숙 누님 남미리를 알게 되고 그녀의 부탁으로 술을 마시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때는 80년대라 이제 아직 순수할 때이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여자가 갑자기 저런다? 바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얼굴에 그럴 리가 없죠. 오늘의 영화 시작합니다. 전 말이죠.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야 물론.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딱 한 잔만. 이봐요. 한 잔 더. 그런데 여자는 그때 엄청난 대사를 날리는데, 전 위스키 2잔이면 가버리는 여자예요. 거기다 갈 곳이 없는 여자고요. 그렇다고 부담감 같은 거 갖지 마세요. 부담감이라뇨? 저는 아주 신기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2잔째 위스키를 마십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댁이 어디이시죠? 화성맨션 1005호. 까치집처럼 높아요. 절 그 새둥지까지 데려다 주시겠어요? 몹시 괴로우신 모양인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혀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취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웬 괴한들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너는 누구야? 당신들은 누구요? 내가 묻고 있잖아. 빨리 먹어. 이봐요. 입장 까불지 마. 도대체 당신들은 뭐예요? 그렇게 여자를 데리고 가는 괴한들. 그리고 다음날 걱정이 된 남자는 여자가 말했던 주소로 찾아가는데, 여자는 너무나도 멀쩡했습니다. 누구시죠? 어젯밤 빗속에서. 그럼 댁이 바로... 네, 바로 접니다. 분명히 어제 웬 남자들에게 끌려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빈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여자. 이상했습니다. 하빈은 어제 이야기에 대해 말하는데, 제가 댁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술집에서 나오는데 그때 알 수 없는 사내들이 나타나서 나를 치고 댁을 뺏어갔습니다. 어머, 그래요? 사내들은 아가씨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던데,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은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나오자 급격하게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는 미리. 당황하는 남자. 무사한 걸 확인했으니까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시간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들리죠. 여긴 안 돼요. 또 그 자들이... 그 자들이라뇨? 아니에요. 여하튼 여긴 다시 오시면 안 돼요. 확실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미리. 여튼 하빈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미리의 집에 웬 남자가. 건강을 묻고 있잖아. 좋아요. 좋으면 됐어. 그런 미리의 태도 정말 불쾌해. 마치 뱀을 대하듯 하는 표정 말이야. 좋지 않은 버릇이야. 그리고 어젯밤 같은 그런 행위 이젠 삼가해. 역시 그랬었군요. 무슨 소리야? 사냥개를 풀어놓은 것 말이에요. 제발 날 자유롭게 그냥 좀 둬줘요. 난 구속받고 살기 싫어요. 이봐, 미리 혼자가 아니야. 회장님과 약혼자인 이 손도의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 땅의 사내들이 날 감시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감시가 아니고 보호야. 감시해요. 모든 건 회장님의 명령.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2사람은 약혼한 사이였고, 남자의 회장과 미리도 분명히 관계가 있어 보이는 사이였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어머나 손 이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장사 잘 되는군. 새로운 멋쟁이 애가 있는데 호텔 양궁에 가서 몸 좀 푸실래요? 나야 마담이 있는데 안 그래? 전 기본 서비스고요. 확실한 건 이 남자 손두호는 뭔가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느낌. 어떻게 됐어? 부산일은 완전 무결하게 준비됐습니다. 그럼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시켜서 마지막 점검 잊지 않도록 해. 알았습니다. 남 회장은 60줄에 건강이 나쁘고 고초인 나는 너무 젊고, 만약의 경우 그땐 동해실업 법률 고문인 기표 씨가 날 도와줘야 해요. 하지만 남 회장은 동해 실업을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기진 않을 거예요. 남 회장은 장차 사위될 손도를 신임하는 반면 그렇습니다. 이들은 손두호가 회장으로 모시는 남 회장의 후처인 강혜인과 그의 회사 동해무역의 법률 고문인 권기표였습니다. 중약회의에 제시할 치밀한 운영 보고서를 작성해줘요. 그 젊은 풋내기에 콧대를 꺾어놓고 말 테니까.
우리 이제 딱딱한 얘기 그만해요. 거기에 두 사람은 내연의 관계까지 맺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활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동해 실업지 일로에 며칠 뒤 남 회장은 동해무역의 모든 간부를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선도 이사의 중동 투자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역시 남 회장은 선도 편이었어요. 그 막대한 투자액을 보수로 충당하겠다는 거지. 그걸 손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선도가?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손도는 강력한 사장 후보로 기반을 잡는 게 될 거예요. 이대로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혜인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회장님께서는 간암이십니다. 네?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한텐 물론 간염 증세라고만 말씀드렸죠. 하지만 가족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남 회장은 간암 말기였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남 회장에게 남은 생은 6개월. 당분간 누구에게도 비밀에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어이, 따님에게도요? 네, 누구든. 동경에서 이강태로부터 긴급 연락이 날라왔습니다. 오는 18일 문제 일을 마치고 이강태가 직접 도착하겠답니다. 한편 미리는 감시받는 생활이 너무 싫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미리를 감시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리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성당에 왔고 다시 한번 하빈을 만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시자들은 성당 밖에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었고 우리 뒷문으로 나가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은 제가 앉아 설게요. 성당에서 술집. 이건 마치 천당에서 지옥행 같군요. 이렇게 두 사람은 감시를 따돌립니다. 하빈 씨와의 만남 정말 우연한 인연이었죠. 비와 우산 때문에. 아참, 그날 밤에 미리 씨를 아파트까지 데리고 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호자들이에요. 보호자라뇨? 제 건강 때문에 어른들이 만든 배우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일종의 보디가드 같은. 두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미리는 하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자주 만나주시겠어요? 전 누군가의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하빈과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미리. 하지만 집 앞에도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그놈이? 넌 날 뭘로 알고 있는 거야? 나하고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못해! 그분은 제 친구일 뿐이에요. 그분은 저에게 정신적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약혼이라는 게 두호 씨에게 일방적 강압을 행사케 하고 무조건 복종을 명령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전 약혼녀일 뿐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던져진 하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혼녀라는 입장을 거부해 본 적은 없어요. 며칠 뒤 미리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미리의 아버지가 바로 남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늘 낚시나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맞다. 그러나 동해 실업은 아직도 내가 필요해. 이번 일만 잘 되면은 너희들 결혼식이나 치르고 떠날 작정이다. 손도 그 녀석. 믿음직스러운 게 내겐 큰 재산이야. 그분을 그렇게 믿으세요? 믿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너의 내조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아빠가 시골로 내려가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길이야. 미리가 왔구나. 아니, 당신 여기 웬일이요? 의논 드릴 일도 있고 미리도 왔다고 여기서가 알려주더군요. 잘 왔어. 그리고 새엄마 강혜인과 미리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 먼저 가겠어요. 아니 왜? 새엄마도 왔는데 얘기 좀 하지 않고. 약속 있어서요. 실례지만 불 있으면 좀 빌릴까요? 한편 손두호는 약혼자 미리를 만나는 하빈을 그냥 계속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남미리 씨와는 어떠한 사이죠? 누구십니까, 댁은? 그냥 아는 사이요. 얼마나 알고 있어? 별로. 그렇다면 내가 알려줘야겠고. 남미리 씨는 동해실업 남석호 회장님의 따님이 약혼자가 있어. 경고해 두겠는데 앞으로 만나지 마시.
만약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땐 오늘같이 그냥 가지 않을 테니까. 안녕하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손두호는 중동에서 사업에 필요한 돈,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줄 인사를 만나게 되는데 모든 게 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결산에게 내야겠다. 예. 그럼 대금은 말씀대로 제타뱅크 도쿄 지점에 예치시켰습니다. 그럼 언제쯤 떠나시겠습니까? 빨리 없어지는 게 손 선생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밤 CPA로 가겠습니다. 뭔 별 말씀을. 그 종이는 없애는 게 안전하지요. 드디어 중동 자금이 해결됐습니다. 아버님, 이제 동해 실업은 살았습니다. 이제 이 동해 실업은 자네가 맞게.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유 박사 말대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때가 모양이구만. 손도가 드디어 중동에 100억을 만들어냈어요. 그 거액이 어디서 생겼지? 우선 그것부터 알아봐야겠군. 이렇게 되면 우린 파멸이에요. 모든 게 손도 그 애송이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손두호 패거리는 자축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술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우리 집은 처음이신가 봐. 오늘 오후에 머리 가신 노신사 한 사람 여기 안 왔었어?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왜 그러시죠? 당신이 알 필요는 없고 난 몇 가지 사실만 알면 되니까. 수사기관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야마구치에서? 손 이사님, 방금 수사관 한 사람이 다녀갔어요. 수사관? 수사관이 아니라 야마구치 끈아풀인지도 모르죠. 벌써 대표이사 손두호, 해외 영업 담당 강혜인, 국내 영업 담당 장태호. 발표는 일주일 후에 하고 자네 결혼식은 언제쯤 하는 게 좋겠나? 아빠! 마침 네가 오는군. 아버님은 그동안 너무 과로하셨어. 너희들 결혼식은 좀 이따 하는 게 좋겠다고 성군이 얘기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문제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의 건강이 걱정이 돼요. 간염이란 그리 심각한 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장부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급한 일이라면. 알았어. 손두호는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에 조금씩 균열이 갑니다. 백사 이강태가 피살됐습니다. 뭐라고? 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제 동경 외곽지대에서 기관단총 세례를 받은 시체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틀림없는 야마구치파의 송이입니다. 이강태가 죽기 전에 우리의 계보를 부렸다면 놈들은 우리에게 협상을 걸어올 겁니다. 자기 파에게 일정한 물량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할 겁니다. 거절하면은? 그들은 우리를 한국 단속반에 넘길 겁니다. 며칠 뒤 손두호는 자신의 애인인 마담과 함께 사냥을 떠나는데 전 사냥은 처음이에요. 더구나 밤사냥은. 나 역시 밤사냥은 처음이야. 갑작스레 시골은 왜 가십니까? 그리고 미리는 하빈과 함께 이제는 경영을 내려놓을 아버지가 남은 여생을 보낼 시골집을 찾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저도 아빠와 함께 살 거예요. 약혼자가 있는데 왜 날 끌고 왔습니까? 그 사람은 이런 곳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망의 덩어리로 뭉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야심가라고나 할까요? 그런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아주 싫어해요. 제가 선택한 남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제겐 있어요. 애초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그런 걸. 자, 받으십시오. 대동해실업 대표이사로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자, 이제부터 남녀 2명씩 각자 조를 짜서 사냥합시다. 그럼 노시다 주무십시오. 하빈과 미리는 시골집을 찾다가 한 마음씨 좋은 노인의 집에 묵게 되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예. 그 야심가와 싫으시면서도 결혼하실 겁니까? 제 숙명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어느 한쪽이 희생하거나 절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건 거기까지였습니다. 한편 흩어져서 사냥을 하고 있던 손도와 마담은 쥐기를. 왜 그래요? 불 좀 이리 비춰봐. 그렇게 손두호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도대체 두호는 어느 놈이 죽였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경찰이 할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인사 개편은 생각해봤소? 여기 대표이사 강혜인, 부사장 권기표, 해외 담당이사 장태호는 지금 계류 중이 아니요. 혐의가 없으니 곧 풀려날 거예요. 중동 문제가 큰 만큼 손을 써봐야죠. 최 기사 수사 진행상 알아봤어? 손 이사님의 원한 관계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이사님이 사장 발령 이틀 앞두고 사고가 났다는군요. 분명히 누군가가 손두호를 정확히 노리고 쐈습니다. 과연 손두호를 누가 죽인 걸까? 이 두 개의 잔이 우리들의 행운을 축복하는 최초의 잔이요. 그가 죽었어요. 정말 안 됐습니다. 새로 닥쳐올 또 하나의 운명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아빠가 회복하시는 대로 곧 시골로 가겠어요. 무슨 일이야? 215호실 환자가 위험해. 미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동해무역 남회장은 그대로 죽고 맙니다. 미리 언니요? 그래요. 아파트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언니 집에 안 계세요. 회장님 돌아가신 후 실신해서 주인 아줌마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대요.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손두호의 죽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동해무역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 멈추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배 반장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난 처음부터 동해실업의 실권 쟁탈에 초점을 두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하비는 강혜인을 찾아갑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오셨죠? 아, 전 경찰관이 아닙니다. 그럼? 전 미리 신문지로 왔습니다. 걘 지금 치료 중이라 찾아가도 면회가 안 돼요. 남미리 그녀는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쓰러진 사이에. 정신이 좀 들어? 여기가 어디죠? 정신병원. 넌 두 주일이나 식물인간 같았다고. 난 널 처음부터 미친 여자라고 생각지 않았어. 따라서 너도 날 미친 여자라고 생각해선 안 돼. 나 말인가요? 원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기분은 좀 어때? 얼마나 더 입원해 있어야 하나요? 그건 지금 말할 수가 없고 정신병원이란 다른 병원과 달라서 여유를 가지고 치료해야 해. 원장님, 새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면회는 안 돼. 너도 나처럼 벌써 그들에게 발목을 단단히 잡힌 거야. 발목을 잡히다뇨? 스스로 여길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해. 그게 어디서 났죠? 훔친 거야. 나는 이 가위를 아주 유용하게 쓸 작정이야. 내가 언제고 떠나고 나면 이 가위를 가져도 좋아.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넌 미치지 않았으니까. 조만간 해결이 날 겁니다. 범인들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점점 동해무역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범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끝났다고 봐야지. 여길 뜨는 방법밖에 없어. 어디로? 미국. 미국? 그녀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병세에 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비는 조사 끝에 미리가 있는 병원을 찾아냈지만 돌아가시오. 우린 그녀를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원장님, 206호 남미리 환자 식사를 통 안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한편 손두호를 죽인 인물, 그 인물은 수사기관이 점점 자신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반장까지 살해하려고 했던 인물, 과연 그는 누구인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고 다음날 권기표와 강혜인은 급하게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지만 강 사장님, 기소장입니다. 뭐라고요? 아주 충실한 보디가드를 두셨더군요. 분리할 때는 죽을 줄 아네.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물론 그러시겠죠. 갈 길은 막지 않습니다. 강 사장께서 원하시는 어느 때라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이 끝난 뒤에 말입니다. 자, 가실까요? 한편 병원에 갇혀있던 남미리는 자신의 방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사라져버린 사람들. 미리에게 남긴 건 오로지 하나. 끊어라 모든 것을. 너를 올가맨 모든 것을.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너는 초월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미승 누님의 김영애 누님까지 연기가 너무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런 고전 영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배우들도 있고 현재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고전 영화들을 많이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는 영화중독이었습니다.